from a prison in El Salvador whose deportation your administration called an administrative error. You said in a recent interview you could bring him back, but you won't. Are you defying the Supreme Court, sir? No, I'm relying on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Pam Bondi, who's very capable, doing a great job, because I'm not involved in the legality or the illegality. I have lawyers to do that, and that's why I have a great DOJ. We have a great one. We had a very corrupt one before. Now we have a great one. And they're not viewing the decision the way you said it. They don't view it that way at all. They think it's a totally different decision. 공식 방송에서 대법원 장관들의 참석은 일반적으로 제도적 안정성의 신호로 여겨진다. 이 참석이 깨질 때 그 제스처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워싱턴 12월 15일 생중계되는 공개 행사에서 미국 대법원 한 판사가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대통령이 헌법에 대한 자신의 권한 한계에 대해 발언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객석에서 자리를 떴다. 이 퇴장은 사전 공지되지도 당시 언급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눈에 띄었다. 몇 분 만에 그 여파는 행사장을 넘어 사법부, 의회, 전문 언론 관계자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정치 일정의 또 다른 일상적인 행사에 불과했을 사건이 카메라와 목격자들 앞에서 제도적으로 의미 있는 제스처로 변모한 것이다. 그 순간부터 권력기관 간의 관계는 더욱 예민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이 사건은 헌법 구조에 규정된 견제와 균형의 작동 방식을 관찰하는 법학자와 역사학자들의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대법원 판사들이 행정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예상되는 일이다. 이는 권력기관 간의 공존 관행으로 그 가치는 바로 일정한 존중의 거리를 유지하는 데 있다. 대통령이 연설하는 도중에 한 장관이 자리를 떠난 행위는 이러한 공존에 알려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바로 그 때문에 체제를 관찰하는 이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안에서 일어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후 몇 시간 동안 뒷이야기들이 흘러나왔고 서로 다른 주장들이 제기되었으며, 이어 대법원장인 수석 판사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특정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면서도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해 보였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사법 결정에 대한 이견은 수사적 대립이나 정당성 훼손 시도가 아닌 기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명은 감정적 호소 없이 기술적인 어조로 발표되었지만 사태 악화를 막으려는 시도로 이해되었다. 판사에 대한 탄핵 절차의 부적용성을 불똥의 표현 수단으로 언급함으로써 사법부 수장은 다른 상황에서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었을 경계선을 공론장에 재도입했다. 이는 대통령에게 직접 응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에게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제스처 장관의 사임과 대법원장의 성명 모두는 이미 누적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사법부 결정에 대한 비난은 톤과 강도 면에서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었다. 판사들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공개 발언, 법원의 공정성을 공격하는 게시물,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연방 판사들의 해임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요청들이 이전에는 예외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제도적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 헌법에 대한 대통령 권한의 범위에 관한 발언을 접한 대법원 구성원의 사임은 한계의 다다른 제스처로 해석되었다. 직접적인 대립은 없었지만 잔류 거부라는 행동이 있었다. 관련 대법관의 공식 성명은 없었지만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다. 소란은 없었지만 제도적 소음이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발생 시점에 국한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권력기관 간 재정이라는 더 광범위한 흐름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대법원 판사가 대통령 취임식을 그 제스처의 무게를 모르고 떠날 리 없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사법 탄핵의 한계에 관한 기술적 메모를 그 맥락을 모르고 작성할 리 없다. 이 사건에서 펼쳐지는 시나리오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사실의 기록은 분명하다.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관계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미국 헌법 구조를 주시하는 이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맥락과 제도적 파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호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무엇이 진정으로 걸려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적 대응은 더 광범위한 양상을 띠게 된다. 대법원장의 발언은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는 압박 속에서 권력 분립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려는 더 광범위한 시도의 일환이었다.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래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사법부의 심사를 받아온 사안들에 대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재량권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여러 전선에서 드러났다. 관세 정책 관련 조치, 추방 관련 대통령령, 국가 안보에 대한 해석, 심지어 긴급성이나 대통령 주권을 이유로 사법부 결정을 무시할 수 있다는 신호까지도. 이 시점부터는 더 이상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권력 분립이라는 제도적 메커니즘 자체를 둘러싼 긴장감이 점차 수렴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압박 속에서 보다 가시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사건 기록 외에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꺼려왔던 대법원은 특정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성명은 이러한 논리에 부합한다. 그는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고 특정 조치의 타당성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상급 법원을 통한 재검토라는 개념을 재조명함으로써 행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우회할 수 없는 제도적 절차가 존재함을 시사한 것이다. 이러한 수렴은 행사에 참석한 장관의 제스처가 단순한 개인적 반응 이상으로 해석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행정부가 반복적으로 자신의 운영적 한계를 확장하려 시도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제도적 자위 과정에 일부러 자리한다. 이러한 유형의 긴장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최근 사건들의 누적과 대통령이 공식적인 장외에서 사법 결정을 반박하는 빈도는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법조계 내부의 반응도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지방법원, 판사협회, 헌법학 교수들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의 최종 해석자로서의 대법원의 권위 등 사법제도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성명과 논평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들 문서의 대부분은 정치적 대립이 아닌 제도적 우려의 톤을 담고 있다. 중점은 사법 결정의 정당성이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층의 동의에 달려있지 않으며 현행 법적 체계와의 일관성에 달려있음을 상기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유형의 반응은 제도적 경계가 긴장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 대법관이 행사를 떠난 제스처와 대법원장이 발표한 성명을 계기로 다른 움직임들이 뒤에서 시작되었다. 여러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내부위원회에서 입법부가 권력 간의 균형을 보장하는 역할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의 헌법적 한계를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제안한 반면 여당 측 인사들은 비공식 발언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이러한 서사 경쟁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해당 사건이 다른 기관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감시와 제도적 재편의 분위기는 하급 법원의 최근 판결에서도 관찰된다. 연방 판사들은 행정부의 조치를 검토할 때 정치적 반발 가능성에 대비해 판결의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판결문에 명시하기 시작했다. 사법부의 권위를 장애물이 아닌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기능적 구성 요소로 재확인하려는 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기술적 언어는 압박 속에서도 사법부가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법원의 행보는 특히 민감해진다. 대법원은 현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성향의 대통령들이 지명한 대법관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 그들의 결정에 대한 대중의 감시가 더욱 강화된다. 민감한 사건에서는 어떤 의견도 자동적인 정권 편향이나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행사에서 물러난 대법관의 개인적 제스처와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법원을 자율적 기관으로 재포지셔닝하는 성명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두 움직임 모두 절제된 것이지만 그 무게는 바로 흔하지도 않고 의례적으로 요구되지도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이들은 기관 내부에서 이미 기능적 정상성을 벗어난 것으로 인식되는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등장한다. 미국 정치 체제의 운영을 면밀히 관찰하는 이들에게 이런 유형의 움직임은 열띤 연설보다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전통적으로 공개적 발언을 자제해온 기관에서 나오는 제스처의 언어는 그 자체로 무게를 지닌다. 사법부 및 더 넓은 법조계 일부의 조율된 반응은 우리가 전환점에 직면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권력기관 간의 논쟁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압력에 맞서 제도적 자위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분석은 지속적인 추적과 제도적 과정의 미묘한 신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본 채널의 약속이다. 맥락을 제공하고 패턴을 식별하며 시스템의 무결성에 초점을 맞춰 전개되는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다. 헌법학자와 제도 설계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발생한 사건들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공존하고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대법원 판사가 대통령과의 공식 약속을 취소한 결정이 헌법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인지한 데 따른 정당한 제도적 대응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퇴가 상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방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더라도 사법부 구성원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불편함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민감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개별적인 제스처 자체가 아니라 권력 분립을 유지하는 비공식적 관행의 작동 방식에 대한 시사점에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역학을 관찰하는 연구자들은 현재의 긴장이 단일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법 권위의 경계를 담론적 차원에서 재정의하려는 대통령 발언이 반복되는 점진적 과정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행정부 수장이 연방 판사들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정치적 동기를 부여하거나 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입법적 헌법적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사례가 최소 5차례 기록되어 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핵심은 이러한 비판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동 패턴의 고착화이다. 대통령은 제도적 한도 내에서 사법 결정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기능 자체의 정당성을 반복적으로 의문시하기 시작하면 헌법적 토대가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긴장은 비판적 발언이 연방 판사들의 안정성 재검토나 고등법원의 구조적 변경과 같은 통제 메커니즘 축소를 목표로 하는 제안과 동반될 때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경우 정치적 비판과 제도적 훼손을 구분하는 경계선은 점차 모호해진다. 현재까지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미칠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도적 행위자들의 행동 변화는 이미 감지되고 있다. 이전에는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를 다루기를 꺼리던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자신의 발언에 이 주제를 더 자주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사법부를 대표하는 기관들은 사법권 행사에 필수적인 헌법상 권한을 더 적극적으로 수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 다른 해석적 측면은 이러한 상황의 체계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비교헌법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관찰된 역학이 제도적 정당성 위기를 겪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행정부 권력 집중 과정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지속적인 언어적 공격, 제도 개혁 제안, 정치적 연대 기반의 인사임명, 사법 결정에 대한 대중적 지지 동원 등을 수반한다. 국가별 맥락은 다르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민주주의 감시 기관들에 의해 초기 경고 신호로 자주 지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분석가들은 대법원 판례의 최근 방향, 특히 이민, 국가안보, 대통령 권한 확대와 관련된 주제들이 현재 시기에 제도적 윤곽을 정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체계적인 대응의 부재는 관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기술적으로 근거가 있더라도 단호한 결정은 대법원이 다수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추가적인 도전은 대법원 자체도 강력한 대중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대법원 구성원의 상당수가 행정부를 장악한 동일한 정치 세력에 의해 지명되었기 때문이다. 제도적 관찰자들에게 이는 대법원의 이중의 요구를 부과한다.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극심한 양극화 환경 속에서 정당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법원장의 역할은 전략적 중요성을 띈다. 균형을 추구하며 제도적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진 그의 입장은 비록 기술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으로 나타났지만 법원의 상징적 위상 하락을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사법적 결정에 대한 이견은 이용 가능한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보복적 행동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함으로써 그는 논의를 법적 틀 안으로 되돌리고 비록 암묵적이긴 하지만 사법부가 행정부의 편의에 따라 형성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배제하려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 행사에서 물러난 대법관의 공개적 침묵 선택 역시 분석 대상이다. 추가 설명을 피함으로써 그는 이 제스처의 제도적 의미에 주목이 집중되도록 하고 자신의 개인적 모습에 대한 관심을 차단한다. 일부 법학자들은 이러한 태도가 해당 행동이 당파적 동기가 아닌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입장 표명이었다는 해석을 강화한다고 본다. 다른 이들은 침묵이 경쟁적 정치 서사에 의해 사건이 이용될 가능성을 줄여 시스템 내부의 경고로서의 가치를 보존한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비대칭적 압력 상황에서 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확대시켰다. 권력 중 하나가 사회와의 직접적 소통 채널, 상당한 행정 자원, 일관된 의회 지지를 집중할 때 억제 메커니즘은 다른 기관들의 기술적, 조율적, 지속적 행동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공공법 및 정치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여기서 도출되는 성찰은 권력의 개인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헌법 규범의 저항 능력에 관한 것이다. 미국 헌정사는 이미 중대한 도전을 겪어왔으나 현재 시점의 특징은 이전에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던 원칙들이 공식 담론에서 상대화되는 강도와 빈도에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 합의를 통한 결정의 권위, 그리고 재검토 메커니즘의 안정성은 일관된 법적 농어가 아닌 단기적인 정치적 평가에 의해 의문시되고 있다. 이는 공공의 상상 속에서 기관들이 인식되는 방식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신중한 분석가들은 제도적 다원주의, 하급심 법원의 활동, 시민사회 부문의 참여 등 시스템에 여전히 유효한 안전장치가 존재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장치들은 특히 대립적 수사가 헌법적 언어를 압도하는 환경에서 지속적인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한다.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긴장 지속 여부는 부분적으로 향후 몇 달간 대통령 권한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내릴 결정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는 또한 강력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상호 한계를 유지하려는 기관들의 의지에 동등하게 좌우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한 장관이 공식 행사에서 철수한 사건과 대법원장의 절제된 반응이 내외부의 도전에 맞서
체제의 무결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이정표로 남아있다. 비록 이 사건들이 단독으로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더라도 이들은 무시하기 어려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러한 움직임과 그 미묘한 차이, 그리고 가능한 제도적 영향력을 주의 깊게 읽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굳어질 수 있는 선례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속적인 분석, 해석적 엄밀성, 제도적 책임이라는 이러한 약속을 바탕으로 아직 형성 중인 시나리오의 향후 전개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